상당히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당정협의회가 열렸던 건데요. 원래 이 자리는 TMF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먼저 구자랑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또 민주당 패널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면서 전 대표가 아니라 진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보통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급이 확정된 사람한테 뭐 대위진, 소령진 이러는데 당 대표가 당선될 사람 뭐 이런 표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위인데 소령으로 진급이 확정되면 소령진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대표가 확정적으로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극 체제로서 전당대회가 큰 의미가 있냐, 실질적으로 추대식 같은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양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하나 녹아 있고,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기존 민주당 입장과 이재명 진 대표의 입장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진 대표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원 오브 댐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입장이냐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대표가 되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그대로 민주당의 입장이 될 것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내가 주장하는 것하고 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논의해 볼 수 있고 민생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담은 이 뜻으로 진 대표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주가가 오늘은 뭐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정말 역대급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금투세 폐지 얘기를 꺼낸 게 여론 반응이 상당히 빠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설준환 변호사님. 네. 야당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난 대선 때부터도 상당히 논의가 됐던 문제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 어떤 스탠스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이걸 유예하자 아니면 폐지하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당내 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 그 정책위 의장이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당론으로 채택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시급하게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유예를 할 거면 유예를 할 것이고, 폐지를 할 것이면 폐지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거 올해 내년 말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어떤 정확한 신호를 줘야 됩니다. 네. 불투명한 신호가 갔을 때 상당히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정쩡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투세 강행, 퍼펙트 스톰을 만든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뭐 폐지하라, 주식 책임지라 이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한동훈 대표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정작 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부자 감세다, 금투세 폐지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려고 했던 금투세 토론회까지 연기했어요. 그런데 당대표 진이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는 진성준 의원과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큽니다.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거 좀 올리자는 거죠, 한도를.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되어서 한번 유예까지 된 것 아닙니까? 네.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일각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강 부위원장님.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입장이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한국 주식의 개미 투자자들이 진성준 의원의 그런 블로그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런 댓글 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X판 만들어 놨다. 전 국민 파산하게 만든 금투세 악마다. 나라 거덜내는 집단이다. 심지어는 협박성 글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보자. 피습 조심해라. 경호원 늘려라.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정책위 의장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선된다고 해서 뭐 예. 정책위 의장이 뭐 교체될 수도 있고 뭐 유임될 수도 있고 그건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뭐 정치가 뭐 살아있는 생물인데 또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민심에 따라서 또 여당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진성준 의장이 말을 했듯이 어쨌든 입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는요. 주식 거래세를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도입을 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거래세도 인하하고 금투세도 폐지한다? 그럼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대략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금투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14만 명, 그러니까 1%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식 거래할 때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금투세를 얘기하시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투세는요, 내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는 거지 외국인한테 과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러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한번 야당과 한번 협의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얼마든지 저희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구재랑 변호사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당선 이후에 보자라는 지금 강성태 부위원장님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토론회도 연기하고 할 정도면 민주당 아주 뜨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뜨끔한 게 사실 개미들의 주장이 저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맹점이 있는 게 이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시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금투세가 적용이 됐을 때 이 금융 투자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럼 신규 투자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내 주식이 거래가 뜸해지면서 가치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거래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면서 시장이 죽는다에 대한 그런 저항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가 물리기 때문에 조세 저항 차원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저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인하고 기관이 빠져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왜 개미들만 적용 대상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단타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장 교란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개미들의 불이익이 더 귀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유예를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지까지 얘기하는 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요인이 작용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요즘 세수 펑크 하잖아요. 세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세수가요.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3년간 한 4조 정도의 세수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런 정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내놓으면서 야당에게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야 될지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걷지도 않은 세금인데다가 예. 뭐 25만 원씩 내자고 할 때는 세수 펑크 얘기 왜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이 훨씬 큰데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은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던졌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대로 받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야지 아마 완성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